네, 안녕하세요. 아이작월드TV의 아이작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구독하고 시청해주시는 1250명의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고배당 리츠주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배당주를 투자하다 보면 꼭 알아야 하는 항목이 있죠. 네, 바로 배당 성향입니다. 영어로 페이아웃 레시오라고 하죠. 참고로 저는 S성향이. 자, 그럼 배당 성향이란 건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걸까요? 배당주를 투자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지표가 바로 이 배당 성향인데요. 배당 성향은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에서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배당 성향은 배당금 총액 나누기 당기순이익 또는 주당 배당금 나누기 주당 순이익, 당기순이익, 뭐 DPS, EPS, 나 다 뭔 소리야 이게 귀찮게 하시는 분들은 계산 따위 할 거 없고 그냥 배당 성향 퍼센트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당기순이익이 100억 원이다. 그리고 배당금을 한 해 동안 나눠준 게 50억 원이다. 그러면 간단하게 100억 나누기 50억을 해서 50%가 나오는 겁니다. 배당 성향이. 간단하죠? 기업은 이익을 내면 일부는 기업의 성장을 위한 연구나 시설 투자, 인수 합병 등에 사용하고, 일부는 주주들에게 배당을 통해 그 이익을 공유하죠. 배당 성향이 높으면 장점으로 주주들에게 기업의 이익을 환원할 수 있고, 단점으로는 기업이 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떨어집니다. 반면 배당 성향이 낮으면 장점으로는 기업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투자를 할 수는 있지만, 단점으로는 주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부분이 적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기술주처럼 당장 성장이 급한 기업의 경우 배당 성향이 매우 낮고, 흔히 가치주라고 하는 시장 생태계를 이뤄놓은 오래되고 탄탄한 회사들이 배당 성향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배당주들은 배당 성향이 30에서 60% 사이면 안정적이고 적당하다고 하며, 대략 80%를 넘기는 경우 배당 지속성이나 안정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퀄컴이랑 버라이즌인데요. 퀄컴은 페이아웃 레지오가 44%고 버라이즌은 57.79%로 적당한 수준에서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적당하게 배당도 주고 회사에 투자도 하고 뭐 이런 회사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리츠주들은 대부분이 이런 보통의 배당주들과 달리 배당 성향이 높고 심지어 100%, 200%가 넘어가는데요. 보시면 페더럴 리얼티 260%, 그리고 리얼티 인컴 245%. 와,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벌어들인 순이익의 2배, 3배를 배당 주는데 이거 적자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리츠는 부동산이나 시설물을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들을 이야기하는데, 정부에서 법인세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과세 대상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리츠의 배당 가능 수익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단기 순이익으로 계산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회계처리 기준 중에서 감가상각비가 단기 순이익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2조 거인 아시죠? 서장훈. 서장훈이 100억 원짜리 부동산을 하나 임대해 주는데 연간 15억의 순이익이 발생했다고 칩시다. 일반적인 회계 기준으로는 100억짜리 부동산을 10년으로 나눠서 연간 10억씩 비용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럼 15억 순이익에서 10억을 제하고 나면 5억의 임대 수익밖에 안 남겠죠. 하지만 건물의 가치가 10년이 지난다고 어디 사라집니까? 오르면 올랐지 0으로 사라질 리가 없잖아요. 따라서 건물에 연간 10억씩 계산되는 감가상각비는 회계장부상의 비용일 뿐 실제 임대 수익을 감소시키지는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인 배당 성향을 계산하는 표에서는 이러한 감가상각비가 적용된 배당 성향을 보기 때문에 100%가 넘는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리츠 섹터에 한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배당 성향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이렇게 배당 성향이 100%가 넘는 현상은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단기 순이익에서 빼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인데요. 리츠 회사를 대상으로 사업 실적을 판단할 때는 이 감가상각비를 다시 순이익에 더해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산출된 지표가 바로 다음과 같이 계산되는 FFO인데요. FFO는 단기 순이익에 감가상각 비용을 더하고 거기에 부동산 매각 차익 등을 빼주면 되는 값이에요. 아니, 또 이걸 귀찮게 언제 계산하고 앉아있습니까? FFO는 그냥 시킹알파 가서 찾아보시면 바로 나오니까 쓸데없는 시간 들이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시킹알파에 페더럴 리얼티를 검색해보니까 차트 옆에 주당 FFO가 4.52달러라고 나오는데요. 아무튼 FFO는 순이익의 감가상각을 다시 더해줌으로써 리츠주가 진짜 이익을 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예요. 따라서 우리는 리츠주의 배당 성향을 확인할 때 순이익 대비 배당금을 확인할 게 아니라 FFO 대비 배당금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FFO를 구했으니까 리츠만의 배당 성향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처음 말씀드렸듯이 일반 배당주의 배당 성향은 배당금 나누기 당기 순이익이었습니다. 하지만 리츠에서 당기 순이익은 FFO니까 배당 성향은 배당금 나누기 FFO로 계산해주면 되겠죠. 페더럴 리얼티의 주당 배당금이 4.24달러이고 FFO가 4.52달러니까 나누면 배당 성향이 94%가 딱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계산 안 해도 돼요. 우리가 뭔 금융맨도 아니고 뭐 이걸 맨날 어떻게 계산해. 이것도 그냥 딱 시킹 알파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배당 탭에 가시면 배당 성향 93.74%라고 딱 나옵니다. 아까 계산한 94%랑 얼추 맞죠? 야후 파이낸스 나 디비던드닷컴 등에선 FFO로 계산한 배당 성향이 아닌 일반 회계 기준으로 계산해서 제대로 배당 성향이 안 나오는데, 시킹 알파에서는 친절하게도 리츠주 배당 성향을 정확하게 측정해주니까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재무제표를 볼 때 FFO는 대충 알겠는데 꼭 그 밑에 AFFO란 놈이 있어서 굉장히 신경이 쓰일 거예요. 이
대체 또 뭐하는 아니 귀찮지만 알아두면 좋으니까 일단 알고 갑시다. AFFO는 아까 구한 FF5의 임대료 인상분을 더해주고 기타 자본지출, 유지비용 이런 것들을 빼주면 정확한 운영 비용인 AFFO 값이 나옵니다. FF5에서 자꾸 발음도 그래. FF5에서 보다 정확한 운영 자금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디테일한 값들, 즉 임대료 수익, 자본지출, 유지보수 비용 등을 더하고 빼주면 실질적인 운영 자금인 AFFO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FF5보다 더 레알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시킹 알파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일단 파이낸셜 탭에 들어가서 밑으로 내려보면 FF5와 AFFO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킹 알파 개짱. 하지만 시킹 알파에서도 가끔 데이터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배당 성향을 알아보고 싶다면 그냥 FF5만 봐도 사실 충분해요. 지금까지 일반 배당주와는 다른 리츠주의 배당 성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이 회사 배당 성향이 왜 있다 있냐 이러면서 멀쩡한 회사 막 거르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FFO를 계산했는데도 불구하고 배당 성향이 100%가 넘어가는 그런 리츠주들도 있는데요. 그런 애들은 리츠주든 나발이든 가급적 그냥 패스하고 그 안에서도 가능하면 80%가 넘지 않는 것들 중에서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리츠에 투자할 때 꼭 알아야 하는 개념인 배당 성향과 FFO에 대해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